인류의 조건 사이토 다카시.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녹여 습관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훔쳐서라도 기술을 익히고야 말겠다는 야마다의 의지를 지켜보던 아다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다치가 제게 싱커를 바로 가르쳐 주었다면 저는 겨우 이런 거였잖아 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거절하자 저는 더욱 절실해져 밤낮으로 방법을 고민하여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단순한 모방과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기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다. 책을 많이 읽고 요지를 추출하는 기술이야말로 모든 구분을 뛰어넘는 필수 기술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본인의 연구의 성과를 요약하여 잘 전달하는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표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적절한 코멘트를 제시하는 능력을 지닌 젊은 연구자들은 그 이후에도 크게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요약의 기본은 핵심을 남기고 그 외의 주변 요소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요약력이란 결국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회의 자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형식적인 보고에 할애하느라 정작 의사결정을 필요한 중요사항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이미 친절하게 정리된 보고 내용에서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해 다시 자료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일은 모두의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소모하는 일인가. 예상컨대 회의에서 허비된 에너지를 수치로 환산해 보면 생각보다 어마어마할 것이다. 화려하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볼 경합 상황에서 수시로 사용되는 기본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전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 기술을 연습해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숙달로 가는 지름길이다. 중요한 기술에 모든 에너지를 철저하게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데 있다. 통상적으로 한 가지 동작을 완전히 자기 기술로 만들려면 적어도 1만 번에서 2만 번 정도는 반복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게나 엄청난 횟수를 반복하려면 기본이 되는 기술 몇 가지를 한정하는 것이 좋다. 기본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뽑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 그것이 기술화의 요령이다. 지도자의 코멘트 능력이란 일반적인 일방통행식 전달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선수들을 꾸준히 지켜보면 일반론적인 측면으로는 잘못된 동작인 듯 보여도 그 선수의 전체 경기 스타일 면에서는 합리성이 있을 때가 많다. 청중을 웃기고 싶다면 틈을 주라는 말이 있다. 내용이 재미있어도 웃음을 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야기 자체는 그리 신선하지 않아도
틈을 이용하는 기술이 타고나서 후한 반응을 얻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틈이란 자신과 타인과의 공감을 위한 시간인 동시에 숨을 고르기 위한 시간이다. 연기에 임하는 마음가짐 중 목전심우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은 눈으로는 앞을 보고 마음은 뒤에 두라는 뜻이다. 관객들이 무대 위의 배우를 보는 것처럼 배우 자신도 같은 관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뜻이다.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서서히 전후 좌우도 인식할 수 있다. 자신을 둘러싼 사방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뒷모습까지는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류의 위험성이 가장 큰 뒷모습을 자각하지 못하면 자신의 결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견의 견이라는 시선으로 관객과 배우를 일체화하면 원래는 볼 수 없었던 부분까지 눈에 들어와 몸 전체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세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뒤로 두라는 참뜻이 아니겠는가. 기본기나 틀을 익힐 때 자신도 모르는 새 잘못된 방법이 몸에 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버릇이라고 한다. 버릇은 본인이 기본을 벗어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몸에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 힘들다. 기본 자세나 틀을 수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무의식 중에 발생하는 오류에 민감하게 발행할 수 있고 그 오류를 수정하는 인식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스타일은 사물처럼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작가의 활동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원리이다. 스타일을 일관된 변형작용이라고 정의하면 그것이야말로 화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요소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무엇을 그려도 같은 스타일의 그림이 된다는 것은 화가에게 단점이 아니라 엄청난 장점이다. 지도자가 반드시 달인일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가진 동경의 기운을 주변에 얼마나 발산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체적이면서도 우수한 대상에 자주 노출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일이다. 플레이 스타일의 모범이 되는, 말하자면 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수집하는 것. 이 자료 수집이야말로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듯 두 사람은 대조적인 스타일의 소유자다. 하지만 동시에 공통점도 있다. 시로야마는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을 다음 5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로, 사심은 물론 사욕이 없다는 점. 둘째로, 상대방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한다는 점. 셋째는,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은 섣불리 간섭하지 않고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 넷째로, 각자 맡은 영역에서 타인을 모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점. 마지막으로 매우 솔직하다는 점이다. 두 사람 모두 회사를 경영할 때 사적 욕망을 끌어들이는 일 따위는 절대 없었고 자식들이나 친인척을 회사에 끌어들이는 일도 없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술자로 남길 원했던
혼다 쇼이치로를 후지사와가 경영적인 면에서 지탱해주는 말 그대로 창조적인 스타일 간의 대화, 관계, 하나의 기반을 공유하며 각자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면서 서로를 활성화하는 관계를 통해 오늘날 혼다라는 회사의 도전적인 기업 스타일이 탄생할 수 있었다.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저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사위를 던져야 하죠.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실수를 일으키는 방법을 피해 지더라도 조금이나마 시간을 버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답했다. 이와 반대로 처음 미숙한 단계부터 그 영역의 달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웃음을 사고 지적을 받아도 부끄러워하기보다 당당하게 넘기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타고난 소질이 없어도 자기 멋대로 엉뚱한 기술을 습득하는 우를 방지할 수 있다. 엉뚱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숙달의 경지에 올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성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기기 위해 던지면 욕심이 생겨 악수를 두기 쉽다. 하지만 가능하면 지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던지면 의외로 실패할 위험이 적어진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둠으로써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쏘기를 배우던 사람이 어느 날 화살 2개를 손에 쥐고 관역을 겨누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 초보자는 화살 2개를 동시에 쥐어서는 안 된다. 2번째 화살을 믿고 첫 번째 화살을 성의 없게 쏘기 때문이다. 항상 자신에게는 1개의 화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일생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바람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간절한지 비교해보고 그중 한 가지를 정했다면 그 이외의 일들은 배제하고 오히려 그 일에만 몰두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한다. 한 가지 일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밖의 일이 부족해지는 것에 상처받을 필요도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만사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써서는 한 가지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앞서 깨달은 자는 자기에게 도의 방향을 밝혀주는 존재다. 이러한 안내자가 있고 없음에 따라 숙달의 경지로 가는 속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좋은 안내자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 감각과 재능으로 도를 이루려는 비전도 세우지 않는다면 낱낱이의 스님처럼 일정 수준까지 도달한 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숙달에 이르기를 단념하고 만다. 독자들은 설령 주인공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더라도 현재의 자기 삶에 응용할 만한 점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소설을 읽어나간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본인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인다. 작곡가가 가진 의식의 날카로운 곡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곡 자체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다.
우리는 이러한 곡을 가리켜 명곡이라고 한다. 모차르트는 쉴 새 없이 용솟음치는 아이디어를 노골적이고 날카로운 형태로 세상에 내놓기보다 조금 무딘 칼로 곡을 구성하였기에 편안한 작품을 만들어졌음을 느낄 수 있다. 어떤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순간이 있다. 이런 순간은 일정 수준의 시간을 투입하고 집중력을 유지해야만 찾아온다. 진정한 의미의 단련이란 의식을 지속해서 자극하는 것이다. 리듬, 템포, 반복을 모든 활동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상시 적용하면 긴장감을 지속할 수 있다. 적당한 템포의 리드미컬한 운동을 하면 몰입이 쉬워진다. 철학의 길이나 사색의 길 같은 말이 있을 만큼 리드미컬한 운동의 전형인 걷기야말로 의식을 활성화하는 데 아주 훌륭한 조력자다. 데루스의 몸은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모든 주파수의 파장을 감지하고 파악해내는 좋은 안테나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파수를 아주 잘 잡는 라디오 같은 것이다. 사소한 단서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자신 속에 수집하여 주파수를 증폭시켜 나간다. 갖가지 징조를 단서로 주파수를 증폭해 나가는 기술이야말로 생명력 그 자체다. 감지할 수 있는 주파수대가 넓고 성능도 뛰어나면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질도 높아질 뿐 아니라 자신의 세계가 더욱 풍요로워진다. 나는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전체 계획안이나 초안 같은 것을 구상해 두는 일이 아예 없고 쓰는 행위 속으로 그저 빠져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고도 용케 결말로 이어지네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결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도 느끼죠. 사람이 성장하면 식성도 달라질 뿐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음식의 범위도 넓어진다. 예를 들어 감각이 예민해서 청어조림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가장 값비싸고 질 좋은 청어를 맛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도 신체성을 고려한 변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노르웨이의 숲의 후기에서 비틀즈의 서전 피퍼스 론리 하트 클럽 밴드라는 앨범을 무려 120번 이상 반복해서 들으며 글을 썼다고 술회했다. 그는 음악을 들으며 기분 전환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음악의 리듬에 몸에 스미게 하여 스며든 리듬을 동력 삼아 문장의 스타일을 만든다. 인류의 조건이었습니다.